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특히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포트폴리오에 새로 넣어볼까 진지하게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오늘 이 대화가 꽤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시점이니까요. 네, 오늘 다룰 이 방대한 실적 자료랑 컨퍼런스 콜 데이터는 전부 제가 직접 아주 꼼꼼하게 수집하고 교차 검증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부해 볼 주제는 바로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섹터의 대장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회계 연도 2026년 4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참고로 연간 실적 자료는 빼고 이번 4분기에만 딱 집중할 거고요. 네, 좋습니다. 이번 실적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2026년 3월 3일 장 마감 직후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숫자의 표면적인 결과도 좋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비즈니스의 질적 변화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이번 4분기 실적은 단순히 한 해를 마감하는 성적표, 그 이상의 아주 무거운 의미가 있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무거웠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뚜렷하게 기억하시겠지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2024년 7월이었죠. 전 세계 항공이나 금융,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켰던 그 글로벌 IT 대란의 중심에 서면서 진짜 뼈아픈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주가도 많이 흔들렸고요. 네, 당시 시장에서는 이제 고객들이 다 떠날 거다. 신라도가 바닥을 쳐서 이 회사의 고성장 시대는 끝났다. 이런 비관론이 엄청 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회계연도 2026년 4분기는 그 거대한 위기의 여파를 기업이 펀더멘탈 훼손 없이 진짜 극복해냈는지,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숫자로 완벽히 되찾았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가장 가혹한 시험대였습니다. 저도 투자자 입장에서 그 부분을 제일 예의주시하면서 이번 보고서를 열어봤는데요. 결론부터 숫자로 딱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팩트셋에서 집계한 시장 예상치, 그러니까 컨센서스랑 비교를 해보면 경영진이 위기관리 능력을 제대로 입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확실히 숫자가 좋았죠. 네, 우선 4분기 매출입니다. 시장 예상치가 13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실제 발표된 매출은 13억 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수치네요. 그렇죠. 그리고 조정주당 순이익 EPS의 경우에도 예상치였던 1.10달러를 뛰어넘어서 1.11달러를 기록했어요.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기대를 충족시켰네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단순히 매출이나 EPS가 아니었습니다. 구독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의 미래 현금 창출력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선행지표가 있잖아요. 연간 반복 매출, 즉 ARR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ARR의 질적인 성장이 진짜 대박이었거든요. 아주 예리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기업의 현재 체력은 당장의 매출이 말해주지만 미래 체력은 결국 ARR이 말해주는 거니까요. 네네. 특히 새롭게 유입된 계약 규모를 뜻하는 신규 연간 반복 매출, 그러니까 Net New ARR의 폭발력은 그 깜깜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조차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그 수치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4분기 Net New ARR을 2억 6,300만 달러 정도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어요. 네.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 무려 3억 3,100만 달러를 기록한 겁니다. 와, 전년 대비 47%가 급증한 거잖아요.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기 말 기준 전체 연간 반복 매출, 엔딩 ARR 역시 시장 예상치였던 51억 8,500만 달러를 훌쩍 넘겼어요. 얼마로 마감했죠? 52억 5천만 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정도 덩치가 큰 기업이 신규 계약 규모를 1년 만에 50% 가까이 끌어올렸다는 건 진짜 대단한 성과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재무제표의 행간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읽어봐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죠? 보통 외형이 막 커질 때 수익성이 훼손되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할인을 많이 해준다거나 마케팅비를 쏟아 부으니까요. 근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완전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수익성도 같이 좋아졌다는 뜻인가요? 네, 4분기 조정 영업이익이 3억 2,58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 25%를 달성했거든요. 25%면 훌륭하네요. 더 중요한 건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FCF라고 하죠. 예상치였던 3억 3,900
$500만 달러를 가볍게 뛰어넘어서 무려 3억 7,640만 달러의 현금을 그대로 긁어 모았어요. 와, 3억 7,640만 달러요? 네, 그러니까 억지로 할인해서 외형만 키운 게 아니라 제값 다 받으면서 수익성이랑 현금 창출 능력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완벽한 질적 성장의 구간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그 정도로 강하게 들어오면 회사 입장에서는 R&D에 재투자하거나 M&A 할 수 있는 실탄이 아주 두둑해진 셈이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거시경제 환경이 여전히 좀 팍팍하잖아요. 기업들도 IT 예산 타이트하게 잡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동력이 이런 기록적인 성장을 이끈 걸까요? 단순히 우리 제품이 좋습니다. 이 말만으로는 그 47% 성장을 설명하기엔 좀 부족하죠? 네, 이유가 뭘까요? 그 강력한 성장의 배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위협의 진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협의 진화요? 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조지 커츠 CEO가 현재 보안 생태계를 아주 냉철하게 진단했는데요. 최근 해커들, 특히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 국가주도 사이버 범죄 조직들이 이제는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핵심 공격 무기로 쓰고 있어요. 아, 해커들이 AI를 쓴다고요? 맞습니다. AI로 악성 코드를 순식간에 짜내고 기존 방화벽을 교묘하게 우회하는 정교한 피싱 공격을 완전 자동화해버린 거죠. 공격 속도나 파괴력이 과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공격자들이 막 칼 대신 AI라는 미사일을 들고 나왔으니까 방어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옛날 백신 프로그램 같은 방패로는 도저히 막을 재간이 없댔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고도화된 AI를 기반으로 엔드포인트부터 클라우드까지 실시간으로 다 막아주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최상위 플랫폼 팔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겁니다.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죠. 아, 환경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군요. 네, 그리고 이 폭발적인 수요를 실적으로 쫙 연결시킨 핵심 무기가 바로 팔콘 플렉스입니다. 아, 팔콘 플렉스. 이거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제가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상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거실 테이블에 TV 리모컨, 에어컨 리모컨, 오디오 리모컨 막 따로따로 두고 쓸 때 진짜 복잡하고 건전지도 다 따로 갈아야 해서 불편했잖아요. 엄청 번거로웠죠.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고요. 맞아요. 그러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집안의 모든 가전을 한 번에 제어하게 되면서 삶의 질이 확 달라졌습니다. 기업 보안 시스템도 딱 이거랑 똑같아요. 클라우드 방어는 A사 거, 내부 데이터 분석은 B사, 직원 신원 확인은 C사, 이렇게 덕지덕지 기어 쓰다 보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치솟고 시스템끼리 충돌해서 오히려 보안에 구멍이 뚫렸던 거죠. 그렇죠. 호환성 문제도 생기고요. 네. 근데 팔콤플렉스는 이 모든 이질적인 보안 솔루션들을 하나의 유연한 단일 플랫폼으로 싹 통합해버린 겁니다. 아주 직관적이고 딱 맞는 비유네요. 경영학적으로 보면 완벽한 번들링과 락인 전략의 승리라고 할 수 있죠. 숫자로도 그게 증명이 됐나요? 네, 이번 4분기에 이 팔콤플렉스 계정에서 발생한 연간 반복 매출이 무려 16억 9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16억 9천만 달러요. 전년 동기 대비 120% 이상 폭등한 수치예요. 120% 폭등이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특히 기업 내부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실시간 분석하는 차세대 SIEM이나 해커가 직원 계정 탈취하는 걸 막아주는 차세대 아이덴티티 보호 같은 그런 고부가 가치 모듈들을 고객들이 앞다투어 채택하고 있어요. 아, 여러 솔루션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하나로 통합하면서 고객은 전체 비용을 줄이고 회사는 고객이 경쟁사로 못 넘어가게 확 묶어두는 윈윈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어차피 써야 할 예산이라면 제일 확실한 1등 대장주 하나로 몰아주자. 이런 심리가 컸겠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들으면 비즈니스 펀더멘털은 진짜 더할 나위 없이 튼튼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 전반에 특히 소프트웨어 섹터를 짓누르는 거대한 공포 심리가 하나 있잖아요. AI 잠식 우려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마치 옛날에 전자계산기 처음 나왔을 때 수학자들이나 회계사들이 우리 직업 다 사라진다 이렇게 두려워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투자자들이 보기에 AI 코딩 에이전트나 초거대 AI가 막 발전하면 기존의 기업들이 비싼 돈 내고 쓰던 SAS 소프트웨어들은 다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거든요.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주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미 AI 때문에 큰 타격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경영진은 당연히 우리 회사가 AI 수혜주라고 포장하겠지만 조지 커츠 CEO의 이번 발언은 좀 달랐나요?
단순한 마케팅 수사를 넘을 만큼 설득력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조지 커츠는 이번 콜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을 두 그룹으로 딱 나눠서 이 우려를 정면 돌파했습니다. 첫 번째는 AI 때문에 존재 자체의 생존에 위협을 받는 기업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AI 혁명 덕분에 과거엔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번창하는 기업들입니다. 당연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본인들이 두 번째 그룹, 그러니까 번창하는 쪽에 속한다고 주장했겠죠. 네, 당연하죠. 그 핵심 근거가 뭐였나요? 그들이 내세운 아주 강력한 키워드가 바로 미션 크리티컬 인프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업이 AI를 도입하려면 필연적으로 엄청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모아서 학습시켜야 하고 GPU 서버 돌려야 하고 직원들이 수많은 프롬프트를 막 입력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핵심이니까요. 바로 그 모든 과정, 데이터 계층부터 인프라 계층까지 밸류체인 전체가 해커들한테는 완전 새롭고 거대한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아, AI를 쓰면 쓸수록 공격당할 면적이 확 넓어지는 거군요. 네,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AI 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그 방대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다. 즉, AI 혁명은 시장 잠식이 아니라 향후 10년 성장을 이끌 전례 없는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방어해낸 거죠. 내가 가장 날카로운 창, 즉 AI를 마음껏 휘두르려면 자기를 지켜줄 가장 단단한 방패, 보안에 먼저 돈을 펑펑 쓸 수밖에 없다는 논리네요. 확실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시장도 그 논리에 꽤 수긍하는 분위기고요. 그럼 시장이 이 펀더멘탈을 인정했다면 관건은 다음 분기, 그리고 올해 내내 이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냐는 건데요.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는 어땠나요? 시장 기대치를 채워줬나요? 팩트셋 예상치랑 회사가 내놓은 가이던스를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1분기, 그러니까 회계연도 2027년 1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3억 6천만 달러에서 13억 6,400만 달러 사이로 제시됐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3억 6천만 달러였으니까 거의 완벽하게 부합하네요. 네, 그리고 1분기 EPS 역시 1.06달러에서 1.07달러를 제시하면서 예상치 1.06달러에 부합했고요. 연간 가이던스는요? 연간 가이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FY27 전체 매출을 58억 6,760만 달러에서 59억 2,760만 달러로 불렀는데 이것도 예상치였던 58억 7천만 달러에 딱 부합하거나 아주 살짝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수치만 보면 시장을 완전히 박살낼 정도의 메가 서프라이즈라기보다는 시장 눈높이를 정확히 맞춘 인라인 수준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무난하고 견고한 가이던스였죠. 그리고 재무제표 좀 깊게 보시는 분들은 이번 분기에 회계적 기준이 하나 바뀐 걸 발견하셨을 텐데요. 4년에서 5년으로 늘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회계연도에 약 8,500만 달러 이상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생길 거라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실적 좋아 보이게 하려는 회계 마사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겉보기엔 그냥 장부상 마법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비즈니스 질이 개선됐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어떤 비즈니스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까 저희가 팔컴플렉스 성공 얘기했잖아요. 고객들이 모듈을 막 6개씩 통합해서 쓰다 보니까 한 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도입하면 다른 보안업체로 갈아타기가 물리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졌어요. 락인 효과가 강력해졌군요. 네, 그래서 고객 이탈률이 확 낮아지고 장기 계약 유지율이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경영진은 이렇게 고객 수명이 실제로 길어진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현실적으로 장부에 반영하려고 상각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린 거예요. 꼼수가 아니라 펀더멘털 강화에서 나온 자신감의 표현이다.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시장의 우려 속에서도 월가 전문가들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나요? 시장 심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롭 오웬스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건데요. 아까 말한 그 AI 소프트웨어 잠식 우려 때문에 섹터 전반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심지어 사이버 보안 섹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돋보이는 반드시 소유해야 할 종목이라고 엄청난 극찬을 남겼어요. 와, 반드시 소유해야 할 종목이라니 월가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찬사네요. 네, 애널리스트들도 경영진의 그 AI 수혜론, 그리고 숫자로 증명된 AR의 성장을 아주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주식시장의 참 아이러니하고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방금까지 저희가 본 것처럼 4분기 실적 완벽했죠. 신규 ARR 역사적 최고치였죠. 월가 극찬까지 쏟아졌어요. 네, 다 좋았죠. 근데 실적 발표 직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무려 4%나 하락하는 진짜 롤러코스터를 탔잖아요. 아무리 주식시장이 알 수 없다지만 이렇게 완벽한 성적표를 내놓고 발표 직후에 단기 매도 폭탄이 왜 쏟아진 걸까요? 기관 투자자들의 복잡한 심리랑 알고리즘 매매가 좀 뒤섞인 결과라고 봅니다. 첫째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PAR이나 PSR 같은 지표들이 이미 시장 평균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높았어요. 이미 너무 비싸다. 네, 가격표가 높으면 사람들은 결점 없는 완벽함이랑 기대치를 다 부숴버리는 서프라이즈 가이던스를 요구하기 마련이거든요. 아,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거군요. 그리고 둘째로 아까 말한 AI 소프트웨어 잠식 공포가 시장 밑바닥에 깔려 있다 보니 투자자들 손가락이 이미 매도 버튼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향후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막 찢어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부합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매물과 옵션 시장 변동성이 겹치면서 4%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근데 진짜 반전은 다음날 정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더니 시간의 하락분 4%를 모조리 다 씹어먹고 결국 4% 상승 마감하는 아주 극적인 드라마를 썼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투자자들 뇌구조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시장이 일시적인 감정에서 딱 벗어나서 보고서 이면에 있는 진짜 숫자들을 이성적으로 소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냉정함을 되찾았다. 네, 단기 매물이 소화되고 나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다시 찬찬히 들여다봤겠죠. 그러면서 47%나 급증한 그 3억 3,100만 달러라는 압도적인 4분기 신규 ARR,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폭발력을 새삼 다시 깨바른 거예요. 숫자의 위력이네요. 거기다 밤사이 컨퍼런스 콜에서 조지 커츠 CEO가 아주 논리적으로 설파한 AI 수혜론이 기사화되고 아침 일찍부터 파이퍼 샌들러 같은 주요 월가 기관들이 매수 추천 리포트를 막 쏟아내면서 분위기가 확 반전된 겁니다. 결국 압도적인 펀더멘탈이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부담감이나 매크로 우려를 무력으로 이겨낸 전형적인 사례죠. 결국 본업을 진짜 압도적으로 잘하는 기업이 진가는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결국 빛을 발한다는 그 투자의 정석을 다시 확인하게 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 특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이미 투자하셨거나 진지하게 고려 중인 분들이 향후 분기들 지켜보면서 어떤 걸 핵심 체크리스트로 삼아야 할지 전망 포인트 짚어주시죠. 향후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추적하셔야 할 두 가지 핵심 지표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M&A 시너지입니다. 회사가 최근에 SGNL이랑 세라픽이라는 보안 기업들이 인수했거든요. 특히 SGNL이 가진 적시 접근 권한 기술을 주목해야 해요. 적시 접근 권한이요? 네, 평소에는 직원의 SSPM 접근 권한을 닫아두다가 업무에 진짜 필요할 때만 딱 열어주고 작업 끝나면 즉시 회수해버리는 아주 고도화된 제로 트러스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랑 세라픽의 기업용 브라우저 보안 기술이 기존 팔콘 플랫폼에 얼마나 매끄럽게 통합돼서 새로운 교차 판매 매출을 일으키는지 꼭 지켜보셔야 합니다. 아, 새로운 무기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보라는 거군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두 번째는 방어벽의 두께를 의미하는 모듈 채택률입니다. 지금 거시경제 불합실한데도 기업들이 팔콘 플렉스로 비용 줄이면서 보안 통합하려는 움직임은 확고하거든요. 현재 고객의 50%가 이미 6개 이상의 보안 모듈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반이나 6개 이상을 쓴다고요? 네, 이 6개 이상 채택률, 나아가 8개 이상 채택률이 매 분기 꾸준히 우상향하는지 이게 이 회사의 장기적인 해자와 시장 지배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겁니다. 고객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생태계 안에서 모듈을 더 많이 쓸수록 딴 데로 빠져나갈 수가 없고 회사의 현금 창출력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의 마법이 계속 작동하는지 수치로 계속 확인하자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숙자의 행간을 제대로 읽어주신 깊이 있는 인사이트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든 숫자나 M&A 전략도 너무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관을 좀 더 확장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 좋네요. 어떤 질문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눈부시게 진화하고 있고 동시에 해커들에게는 가장 파괴적인 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혼돈의 사이버 공간을 방어하는 보안 산업은 이제 기업의 단순한 IT 예산 비용 항목을 넘어선 게 아닐까요? 비용 그 이상이다.
네, 어쩌면 AI 시대에는 국가 인프라 시스템과 글로벌 기업의 생존, 그 자체를 결정짓는 아주 절대적인 생명 유지 장치이자 가장 견고한 방패로 격상된 것일지 모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정말 그 거대한 방패에 흔들림 없는 글로벌 표준을 완성해낼 수 있을지, 여러분도 이 질문을 머릿속에 품고 앞으로 발표될 분기 실적들을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와, AI 혁명 시대에 사이버 보안은 더 이상 선택적 비용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생명 유지 장치라는 그 통찰이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네요. 무섭게 진화하는 해커의 창과 그걸 막아내라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최첨단 방패 싸움이 향후 실적과 주가에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낼지 저력시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집요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회계연도 2026년 4분기 실적 정리와 주가 반응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